예, 201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사회문화 8강이고요. 여기 이제 오랜만에 조금 쉬운 지문이 나왔습니다. 쉬운 지문이 나왔어요. 이건 뭐 쭉쭉 읽어집니다. 읽어지고 뭐 내용이 뭐냐면 이제 변제, 그러니까 돈을 갚는다, 빌린 돈을 갚는 것, 그거 이제 변제라고 하는 건데, 그죠? 빌린 돈 갚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법률 규정이라든지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갚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갚아라,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갚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어렵지 않고, 법률, 다만 요 이문단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뭐 적용할 문제가 나오겠지. 뒤쪽에 실질적으로 적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뭐 쭉쭉쭉 읽어지고, 3문단, 4문단,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긴장해서 볼 만한 어떤 지문도 없을 거고, 어휘도 없습니다. 쭉쭉 읽어지고, 뭐 준점유자, 이게 도둑놈, 그죠? 도둑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그런 얘기 뭐 쉽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진다. 문제 봅시다. 이것도 보면, 이것도 단순 내용 일치고, 1번 단순 내용 일치. 2번에 추론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추론도 뭐 쉬운 추론이라 가지고, 그죠? 거의 뭐 내용 일치 수준으로 풀려버립니다. 3번도 적용 문제인데 사례 1번, 2번, 이것도 뭐 봐봐요. 추론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였고, 4번도 적용 문제인데 뭐 계산 문제 같이 막 아주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죠?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도 안 어려웠다. 추론이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내용 일치였습니다. 단순 내용 일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법률 규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가지 어떤 규정, 요거 이제 적용시켜 가지고 뭐 어떤 게 먼저다, 뭐 아니면 뭐부터 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순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어휘,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이니까 풀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 5번은 어휘니까 뭐 그냥 풀면 되고. 그러니까 좀 오래간만에 되게 쉬운 지문이 나왔습니다. 되게 쉬운 지문이 나왔고, 이것도 뭐 그냥 단순히 이 내용 어떤 요약만 보시고, 그냥 뭐 영상 안 보시고 그냥 문제 읽고 문제 풀어보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간단해요. 그죠? 요약도 그냥 심플하잖아요. 그죠? 별로 뭐 내용도 많이 없습니다. 봅시다.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뭐 빌린 돈을 갚을 때 이제 법률 규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빌린 돈을 갚는다, 이게 이제 뭐 변제라는 내용인데, 변제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법률 규정이다. 그럼 이제 뭐 빌린 돈 갚을 때 이제 어떻게 갚아라, 뭐부터 갚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막 10억, 100억이 막 생겨가지고 그냥 돈 다 갚아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생겼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생겼다. 그거 이제 그때 이제 뭐부터 갚아 나갈까?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 쭉 보시죠. 일단 1문단부터 보게 되면, 1문단에서 이제 변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변제란 뭐 빌린 돈을 갚는 거다, 어쩌고 얘기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다만 채무가 여러 개일 때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서 내가 얘한테서 뭐 100만 원을 일단 빌렸어. 그래갖고 뭐 어떻게 했는데 돈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200만 원을 또 빌렸어. 근데 또 더 필요해가지고 또 100만 원을 빌렸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느 거부터 갚아야 되는가? 뭐 갑자기 뭐 10억이 생겨가지고 다 갚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뭐부터 갚을까? 뭐 그런 거. 그 이자가 좀 비싼 거부터 갚아야 되겠지. 그죠? 대출 이자가 비싼 것부터 갚아야 되겠지. 뭐 그런 식이 되겠지. 그런 어떤 법률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총 4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이 또 뭐 3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이제 제3자가 갚아버려요. 제3자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있고, 그러니까 뭐 채무자가 뭡니까? 채무자,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채무자,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제3자가, 제3자, 얘가 돈을 먼저 갚아버립니다. 얘가 돈을 갚아버렸어. 그러면 뭐 얘는 돈을 안 갚아야 되느냐, 안 갚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얘에다 갚아야지. 얘한테 갚아야지. 그죠? 얘가 얘한테 갚았고, 그러면 얘가 얘한테 갚아야 되는 거지. 그죠? 제3자. 얘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3문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갚는 사람이 제3자인데, 이거는 받는 사람, 채권자가 제3자야.
이 뭐야? 이놈이 돈을 받아가네? 돈을 받아갔어. 이 채권자가 아닌데 돈을 받아갔어. 이거 도둑놈일 수가 있죠. 도둑놈일 수가 있고, 아니면 대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합법적이고, 뭐 대리인일 수가 있다. 도둑놈이거나, 뭐 대리인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건 이제 준점유자라고 하는 건데, 준점유자는 뭐 도둑놈이거나, 아니면 뭐 대리인이거나, 뭐 그런 거죠. 그죠? 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다섯 번째, 5문단은 갚기로 한 날짜보다 미리 갚아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이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자는 안 줘도 되나? 아니면 뭐 줘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다 일단 다 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돈을 어떻게 갚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지문 읽어 보시면 쭉쭉쭉 될 겁니다. 뭐 어려운 부분 없었다. 그죠? 오랜만에 좀 쉬운 지문이 나왔고 다행이네. 그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문 봅시다. 지문 봅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금전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말이 어렵죠, 그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죠?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했다. 그게 이제 계약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다라는 거 하는데, 이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돈을 갚을 사람이죠. 갚아야 되는 사람, 채권자, 권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을 행동,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채권자.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 채무자, 이렇게 봅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 한다.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갖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무를 가질 수 있죠. 100만 원 빌렸다가 또 그 다음 며칠 지나자마자 또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200만 원을 빌리거나, 아니면 또 더 필요해가지고 또 100만 원을 더 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채무를 가질 수 있죠. 한 채권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원금 이외에 이제 이자나 변제에 드는 비용을 또 지급해야 하거나, 뭐 이자라든지 또 변제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뭐 돈을 주러 갈 때 드는 차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뭐 지급해, 또 다시 또 돈을 줘야 돼. 그런 비용들을 지급해야 하거나, 갚는 행위로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는 데에 부족한 경우, 돈이 모자라, 돈을 다 못 갚아, 이런 경우에 이제 어느 채무를 먼저 갚을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의 어떤 이자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원금 이런 걸 있을 때, 원금, 이자, 비용, 이런 세 가지 비용을 나눴다라고 했을 때, 그죠? 뭐부터 갚아야 되느냐? 다 갚을 돈이 없어. 근데 뭐부터 갚아야 되느냐? 그걸 보는 거지, 그죠? 아니면 또 여러 채무를 갖고 있는데 어느 채무부터 먼저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원금이냐, 이자냐, 비용이냐, 이거 세 개 중에 뭘 먼저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죠? 하여튼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어느 채무부터 갚아야 될지 이렇게 정한다. 순서가 필요하다. 순서가 필요하겠죠, 그죠? 갚고는 싶은데 한 방에 다 갚지는 못할 거고, 그럼 뭐부터 갚아야 될지 생각을 하겠지.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돈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게 이제 궁금한 거지, 그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거 뭐부터 갚아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면, 뭐 거기에 따라, 뭐 이에 따라 돈을 특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특정 채무에다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채무의 변제, 특정 채무의 변제니까 돈을 갚는 걸 말하는 거지. 1번 채무, 2번 채무, 3번 채무, 4번 채무 중에 뭐 3번 채무의 변제, 그 채무를 먼저 갚는다, 그 말이죠.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는 말이 뭡니까? 돈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돈을 갚는다는 얘기지. 이거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돈을 그냥 어떤 뭐 3번 채무, 1번 채무, 1번 채무, 2번 채무, 3번 채무, 4번 채무 중에 그 중에 한 채무에다가 돈을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갚는다. 돈을 충당한다. 같은 얘기죠. 합의가 없고 어떤 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이거 뭐부터 갚아야 될지 나도 모르겠고, 뭐 돈을 받는 사람도 뭐부터 받아야 될지 모르고 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한답니다. 그렇죠? 법률 규정에 따라 변제에 대한 충당의 의무가 결정이 되는데, 뭐부터 갚아라라는 얘기야.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봅시다. 이 문단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부터 갚아라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그러니까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말이 뭡니까? 돈을 갚아야 될 날짜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행기라는 거지. 이행했다는 얘기. 돈을 갚았다. 이행했다. 그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무와 벌써 도래했어. 지났어, 날짜가. 응?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더 붙겠지. 그죠? 채무 중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응. 지난 거부터 빨리 갚아야 되겠지. 그러면 왜냐면 이자가 더 많겠지. 그죠?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갚기로 한 날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갚아야 할 날이 지난 채무, 날짜가 지났어. 그러니까 하나씩 있다면 후자에 돈을 먼저 충당하는 것이다. 충당한다는 말이 돈을 넣는다는 얘기, 돈을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채무 이행기 도래 여부에 차이 없다면, 그러니까 둘이 이제 날짜가 똑같아. 채무 이행기 도래 여부에 차이가 없다면, 날짜가 똑같이 지났거나 아니면 날짜가 똑같이 남아 있어. 그죠? 즉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이미 다 지났어. 아니면 이미 지금 다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할 때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채무자가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내가 좀 이거 먼저 갚아버리는 게 나한테 이득이겠네? 이런 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 채무자가 대출 금리가 다른 대출 금리가 다른 어떤 여러 채무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달라. 5%, 3%, 막 10% 이게 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 대출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아버려야 되겠죠.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가 비싸잖아요. 이자가 비싼 것부터 갚아버려야 되겠지. 그죠? 그럼 뭐 정상적인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뭐 법률 규정 이전에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출금리 등 변제로 인한 이익이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출금리까지 똑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그러니까 채무 이행기가 전부 다 이미 다 지났어. 날짜가 다 지났거나, 아니면 아직 날짜가 남아 있는데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 채무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하기. 이건 이제 뭐 금리까지 모두 같다라고 했을 때는 날짜를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먼저 날짜 지나간 거, 아니면 지금 먼저 다가올 어떤 그 채무 날짜, 그죠? 이행 날짜. 그러니까 날짜를 보고 좀 제일 먼저 지난 거, 제일 오래된 거부터, 아니면 먼저 제일 마주칠 거, 그거부터 돈을 갚는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 채무 두 개가 모두 갚을 날이 지났다면, 채무 두 개가 다 지났어. 두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지났어. 그러면 갚아야 할 날이 더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것이다. 그게 이제 법률 규정입니다. 그죠? 넷째, 이행기 및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같으면, 그러니까 모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같아. 그죠? 모든 상황이 다 똑같다고 하면 채무액에 비례해서 각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그러니까 채무액이 크면은 거기다 먼저 갚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모든 날짜도 똑같고, 채무 이자도 똑같고, 금리도 다 똑같고, 이렇게 하면, 먼저 큰 놈부터 넣는다는 얘기인가? 채무액에 비례해서, 그죠? 돈을 충당한다 그랬으니까, 큰 돈 빌린 것부터 이제 갚아 나간다. 그 얘기군요. 한편,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그죠? 채무자가 원금뿐만 아니라 비용, 이자에도, 아까 뭐 비용, 이자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네. 이자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요 경우로 보는 겁니다. 그죠? 요 경우. 요건 좀 다르게 표시할 필요가 있겠네. 한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어떤 약간 주제를 좀 바뀌겠다는 얘기니까. 그죠? 얘기하는 걸 좀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채무자가 이제 원금뿐만 아니라 비용 및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 그다음에 이자, 원금, 이 순서로 변제에 돈을 충당해야 한다. 다시 비용부터 하고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자 내고 그다음 원금, 이런 순서로 돈을 갚는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뭐 되게 많이 생겼다 그러면 다 갚아버리면 되는데 조금 찌글찌글 생겼어. 그러면 비용부터 먼저 갚고 그다음에 이자 갚고 원금, 이렇게 순서로 돈을 충당한다. 그죠? 비용이 뭐냐?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특별히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시에 내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어. 채무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그죠? 비용은 내가 찾아가야 되니까 차비 들고 하겠지. 부담하지만 주소 이전 등 채권자의 행위,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사를 갔네. 막 지방으로 막 갔어. 저 제주도로 막 갔어.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제 비용이 이제 증가했죠. 내가 그 갚으러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증가했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사 간 사람한테, 이사 간 놈, 네가 이사 갔잖아. 그건 증가 네가 했으니까 비행기 값은 네가 내라. 이렇게 하겠죠.
일단 왜 그러냐면 장소가 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될 사람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사람 집에서 그 갚는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으러 가야 되는 거지, 채권자한테. 그죠? 채권자가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깡패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돈 갚으러 막 패고 막 때리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돈을 갚으러 가야 됩니다. 돈을 갚으러 가야 돼. 얘한테 채권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놈이 근데 이사를 가버렸는데, 제주도로. 그러면은 이사 갈 그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값은 네가 내라. 얘가 채권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가정 기간 안에 얘가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나 아니면 그 이후에 간 거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는 게 아니라, 돈 빌리기 이전에 이사가 제주도에 있는 거는 언급할 게 아니고, 돈을 빌렸을 때는 서울에 살았는데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제주도 가 있네? 비행기 값이 더 드네? 그러니까 비행기 값을 내놔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또한 금전에 대한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로 해야 되며, 그러니까 현 주소, 채권자의 현 주소, 지금 주소. 그러니까 찾아가서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채권자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돈을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채권자 집에 찾아가야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어떤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어떤 채무 변제, 그러니까 영업에 관한 물건 공급 이런 것들 같은 어떤 영업 같은 거는 회사를 찾아가야 되겠지, 그죠? 영업소, 영업하는 곳, 회사라는 얘기, 직장에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는 행위의 그 장소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채무자, 돈을 빌려간 놈이 갚아야지 뭐. 근데 그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면제받아도 상관 없을 수 있죠. 난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죠? 채권자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얘는 뭐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뭐. 그죠? 누가 갚든. 그죠? 예컨대 채권자 의 입장에서 빌려준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돈만 받으면 되지. 갚는 사람이 뭐 채무자인 을이든 뭐 제3자인 병이든 상관없다. 그죠? 난 돈만 받으면 챙기면 되니까. 제3자가 대신 변제하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제3자가 대신 갚았잖아요. 그럼 얘가 뭐 자선사업가입니까? 아니죠. 얘도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지. 이 제3자가 누구한테 돈 받습니까? 이 채무자한테 받겠지, 돈을. 그죠?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이게 뭡니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 채권이죠, 채권. 그러니까 제3자 이놈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이 을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죠. 병이 제3자죠. 갚으면 을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을에게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지. 얘는, 그죠?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단어만 좀 어려울 뿐이지.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을에게는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는 것이 이전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지금 이 사람은 제주도에 살아.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죠? 좋지 않게 된 거지. 그죠? 변제 장소, 과정 등에서 값보다 병에게 갚는 것이 더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죠. 제주도까지 찾아가야 돼. 그래서 제3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면,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제주도 사람한테 그 왜 하지 마 하면은 대신 변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못하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원칙이랍니다. 다만 채무자와 제3자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채무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랑 제3자, 제3자가 누구, 뭐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 가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어떤 법률상의 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것이 제3자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러니까 제3자가 법률상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있어. 제3자가 제3자가 대신 돈을 갚아버리면, 채무자의 돈을 얘가 대신 갚아버리면 얘가 이득이 생기네. 그러면은 이제 뭐 채무자의 동의 없이 그냥 변제할 수 있답니다. 이 얘기 뭔 얘기지, 그죠? 어렵죠. 이 부분을 봅시다. 이런 수가 있나?
얘가 뒤에 있습니다. 보시죠. 위의 예에서 을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을이 돈을 안 갚고 있어. 그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고 있어. 그럼 병이 이제 대신 갚아버려. 갚기로 이제 세 명이 있던 계약을 해놨어. 일단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죠? 대신 갚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보증 섰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게 보증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보증을 썼어. 응?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이제 돈을 안 갚아. 을이 대출 채무 면제가 늦어져 갖고 을이 이놈이 돈을 안 갚기 시작하네. 그죠? 그러면 발생하는 이자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응? 자신이 부담해야 된다. 응? 병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안 갚으면 그 이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얘가 안 갚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병이 지금 대신 갚기로 돼 있었잖아요. 내가 병이 갚아야 돼. 결국은 얘가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얘가 계속 안 갚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 에이, 내가 그냥 갚아버리자. 그죠? 이렇게 하겠지, 병이. 그러면 이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병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자를 안 갚아도 되니까 갚아버리면.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을이 채무를 갚는 것이 병에게는 더 이익이죠. 이익이기 때문에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돈 안 갖고 있는 이놈과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돈을 갚았으니까 그죠? 나한테 이제 돈 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관계없이 병이 대신 변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이 이제 이득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경우는 왜 생겼느냐? 병이 얘에서 이제 그 보증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돈을 안 갚으면 야 대신 내가 갚아줄게라고 보증을 써놨는데 이놈이 계속 안 갚아. 몇 년이 지나도 안 갚아. 그러면 기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딱 보니까 을이 갚을 능력이 없는 모양이야. 그러면 내가 빨리 갚아버려야지. 그 앞으로 쌓일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대신 갚아버린 거지.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구나.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웠네. 그죠? 그 다음, 일단,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라고 오인해가지고 그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채권자가,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제3자인 거죠. 그죠? 돈 갚는 놈이 다른 놈이야. 돈 갚는 놈이 다른 놈인데, 이거는 돈 받는 놈이 다른 놈이야. 돈 받는 놈이 다른 놈이에요. 그죠? 그죠? 이건 돈 갚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고, 이건 돈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뭐 범죄죠.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지. 그죠?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라고 오인해가지고, 이 돈을 받는 사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채권자가 아닌 줄로 생각해가지고 돈을 그것도 줘버렸어. 그죠? 이런 경우 봅시다.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지. 채권을 행사해가지고 돈을 받은 겁니다. 이거 누군데, 이놈이. 그죠?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 뭐 생김새가 채권자야. 그걸 이제 준점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외관이란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 뭐 생김새가 비슷해. 그죠? 생김새가 비슷해서. 신분증을 얘 또 가지고 있네. 사기꾼 놈이죠, 이놈이. 그죠? 생김새도 좀 비슷하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생김새가 비슷하면 완전히 대놓고 뭐 쌍둥이라든지, 그러면, 얘한테 갚아버리면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여기다 준 거야. 그건 못 오게 된 거예요, 그죠? 사기 당한 거지, 뭐, 그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놈은 못 받고, 이 비슷하게 생긴 놈 얘가 챙겨갖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죠? 사기 당한 거지, 뭐. 그다음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대리로 내가 신분증 내가 그 사람 그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신분증 얘가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대리인이니까 나한테 갚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사기꾼일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대신으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봅시다. 어쨌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준점유자랑 거래하지 말고 무조건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돈을 줘야지. 뭐 그게 되는 거지. 어중간하게 뭐 중간에 생긴 거 비슷하다, 아니면 뭐 신분증 가지고 있으니까 대리인이다 해갖고 그거다 돈 갚아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빌려준 사람이 나 돈 안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죠? 돈 갚아줘야 되죠. 또 사기당한 겁니다, 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죠. 예를 들어 예금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예금 채권자의 도장과 신분을 갖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제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예금을 해놨어. 1억을 1,000만 원을 거기다 입금해놨습니다. 은행에다가. 그러면 내가 채권자죠. 은행은 채무자예요. 그죠? 돈을 갚아야 되는 거지. 내가 달라면. 그죠? 은행은 채무자고 나는 채권자입니다. 예금만 넣어놓은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본인이 아닌데 도장하고 신분을 가져가가지고 예금 달라고. 이 사람을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이제 일단 부릅니다. 준점유자. 도둑놈인지 사기꾼놈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준점유자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채권 행사를 하느니, 그건 이게 사실 나야. 내가 맞아. 채권자가 맞아. 이 통장 주인이 내가 맞아. 라고 주장하는 놈.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 나 채권자는 아닌데, 나 채권자 대리인이야. 이거 대리인의 어떤 신분증도 가지고 있어. 그죠? 신분증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경우에, 그죠? 대리인하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하느니, 둘 다 준점유자라고 부릅니다. 이거 앞에 거는 도둑놈 같죠? 그죠? 채권자라고 생김새가 비슷해. 그리고 자기가 채권자래. 사기꾼놈. 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대리인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신부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도둑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어떤 변제는, 그러니까 준점유자한테 돈을 내주는 거, 그런 행위는 나쁜 의도가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변제로 인정되어 채무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돈을 줘버린다. 이제 계약이 끝난다는 얘기지. 채무 의무가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일단 의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실이 또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 오면 이제 신분증도 확인하고 뭐 전화 걸어갖고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과실 없이 그냥 돈 내줬다? 그리고 그 상기 당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잘못한 거지. 은행 직원이. 그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할 때, 돈을 줄 때, 그죠? 준점유자를 실제 채권자라 믿고, 실제 채권자 생김새가 비슷하네? 믿고 그렇게 믿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고 그 신분증 달라고 하니까 신분증을 줬어. 그것도 맞네. 잘못이 없는 거지. 그 신분증을 확인 안 했어. 그러면 그 은행원이 잘못한 거죠. 그죠? 믿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면 그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한다. 즉 그 사람에게 이제 변제를 했다? 그러면 뭐 소멸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생김새도 비슷하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갔어. 근데 은행원이 이제 그 사람 생긴 것도 비슷하고 수상한 행동도 하지 않고 막 전화도 통화하고 그다음에 뭐 신분증 위조한 거지만 확인하니까 맞네. 그래고 줬어. 그럼 맞는 거죠. 은행원이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 절차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신분증 위조했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위조한 거죠. 사기꾼 놈이 잘못한 겁니다. 그죠? 다음 문단.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돈 갚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 계약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동안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쳐줄게. 그래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간, 언제, 다음 달, 3월 얼마까지 갚아라? 3월 1일까지 갚아라? 이런 날짜도 정해주는 거지. 그죠? 만약 이 행기, 돈 갚는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빌려도 될 것 같아. 그냥 돈 갚아줄게. 그러니까 3월 달에 갚기로 했는데 1월 달에 갚아버리면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그만큼 못 받죠. 그럼 손해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빌려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도 함께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갚기로 됐지만 1월 달에 갚는다 해가지고 1월 달, 2월 달 그 이자는 또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계약대로 줍니다. 줍니다. 계약대로 줘요. 날짜가 안 지났지만. 그죠? 그러면 굳이 1월 달에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3월 달에 갚으면 되지. 그 돈 은행 갖다 넣어놓으면 적어도 3%, 2%라도 은행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챙기는 게 낫지. 먼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식이면.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이자는 어떤 개인 간에 계약한 거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는 어떤 이자, 계약한 이자까지 다 쳐준다는 얘기지. 빨리 갚아도. 그죠?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몇 월 며칠까지 갚아라. 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가 받는 이익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어떤 이익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가 받는 이익, 그러니까 그 날짜가 도래하기 전까지 채무자와 채권자가 받는 이익을 이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이 뭘까? 그러니까 며칠 날 3월 1일까지 갚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 3월 1일까지 갚기로 돼 있는 날짜 이전까지 어떤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든 채무자든. 그리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기도 돈을 빌려가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이익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놈이죠. 이행기 전까지 원금 상환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날짜가 3월 1일 날 갚아야 되는데 막 1월 달에 돈 갚아라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독촉을 하지 않지. 3월 1일이 지나서야 그 다음에 돈을 갚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익인 거지. 기한의 이익인 거고, 그 다음에 원금을 사용하는 이익. 그러니까 원금 빌렸잖아요. 또 그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이익을 얻고 그 두 가지 이익입니다.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은 그 3월 1일까지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고, 채권자는 이자 수익 보장 등의 어떤 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3월 1일까지 나는 무조건 얼마 3월 1일 날 돈을 받으면 내가 얼마의 어떤 몇 프로 돈을 더 받는구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챙겨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 돈을 벌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채권자의 이익, 채무자의 이익, 채권자의 이익. 그 얘기입니다. 그죠? 기한의 이익이 그 이익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가지는 게 있고 채권자가 가지는 게 있다. 그죠? 채무자는 본인의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떤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채무자든 채권자든 본인의 이익은 나 됐어 이렇게 이익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남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지. 그죠?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갚아도 된다는 얘기지. 원금 상환까지 안 갚아도 되고, 그러니까 상환 그러니까 3월 1일까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 이익이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지. 빨리 갚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있지만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채권자의 이익이 뭔데? 이자 수익 보장이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얼마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자기 이익이 있는데 빨리 갚아버려가지고 이자를 못 받게 해버려. 그러면은 채권자 돈 빌린 사람의 어떤 이익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법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이자도 갚아라는 얘기죠. 이자까지 일찍 갚는다 하더라도 1월 달에 갚는 3월 달에 갚아야 될 돈인데 1월 달에 갚는다 하더라도 1월 달, 2월 달 그 이자를 같이 준다는 얘기죠. 같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에서는 변제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법률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권리 둘 다의 권리와 이익을 전부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만 일방적으로 좋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자,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죠.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가질 수 있다. 내용 있었죠. 한 채무, 여러 채무, 그죠? 있네. 한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가질 수 있죠. 이거 여러 번 빌리는 거지. 그죠?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가질 수 있다. 그죠? 내용 일치. 2번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과 같은 관련된 어떤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의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죠. 내용 있었죠. 이런 거. 2-1 여기네.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채권자니까 권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죠? 그 채무자, 이건 돈을 빌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빌린 놈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돈을 싸들고 찾아가가지고, 그죠? 갚아줘야 된다. 그죠? 2번 답이고 3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서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의미한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서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뭐야? 변제의 의미네요. 그죠?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 갚는 거. 뭐 그 정의 있었잖아요. 여기 있네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에서는 또 이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감성을 의미한다. 그죠? 내용 일치죠. 단순 내용 일치네요. 그죠? 3번, 4번.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금전의 채무 변제는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금전의 채무 변제? 채권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서 해야 된다. 현재 주소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었나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영업과 관련된 거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직장에 가야 되는 거고, 그죠? 돈 받는 사람 직장에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근데 뭐 금전에 대한 채무 변제는 영업에 관련된 거면 직장, 그죠? 현 채권자의 주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죠? 빌려준 사람의 주소에서 해야 된다. 살고 있는 주소, 그죠? 채권자의 주소, 맞죠? 내용 일치입니다. 단순 내용 일치예요. 그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채무자 대신 변제함으로써. 대신 변제한다고? 대신 갚는다는 얘기죠. 제3자 자신이 법률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대신 변제할 수도 있다.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데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 야, 막 하지마, 뭐 이런 동의가 없어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죠. 여기 있네. 제3자 자신이 어떤 법률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면은 이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요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병과 갑한테 돈을 빌리는데 을이 안 갚으면 병이 대신 갚기로 돼 있어. 이게 말 그대로 보증 쓴다 그러죠. 보증을 섰어. 근데 이놈이 계속 안 갚아. 이거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냅두면 그냥 기자만 계속 엄청나게 불어나갖고 얘가 결국 안 갚게 되면 내가 갚아야 돼. 병이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뒤에 야, 더 이상 이자 불어나기 전에 얘가 갚아버려야 되겠죠. 병이.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근데 병이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법률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병이 갚아버린 거지. 그래 보면 됩니다. 법률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제3자가 대신 변제할 수 있다. 그건 단순 내용 일치였습니다. 자, 또 봅시다.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또 봅시다. 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의 이유다. 기억의 이유. 기억이 있나? 여기 있네요. 어떤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어떤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갚아야 되는데 1월 달에 갚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이자는 좀 안 갚아도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1월 달, 2월 달 이자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채권자의 권리니까 이자 수익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3월 달에 난 돈을 받으면 얼마가 생기겠구나. 나 그 돈으로 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1월 달에 갚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1, 2월 달 내 이자는 안 줄게.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돼요. 그죠?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또 받아야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한 이유. 이거 채권자의 이익이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계약의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죠. 이게 침해받는 거잖아요. 1월달, 2월달 그 이자 그걸 채권자는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네.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 안 된다. 채권자의 이익이 뭔데? 채권자는 이자 수익 보장의 이익을 받는 거죠. 그죠? 이자 수익 보장 요런 어떤 이익을 갖는데 그 이익에다가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답은 1번 나와버렸는데 추론이라기보다는 내용일치 수준인데. 그죠? 2번 봅시다.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한이 뭔데요? 약속한 날짜 이전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갚는다고 돼 있었으면 3월 1일 이전에는 이런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 이거는 뭐냐면은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가지고 기한의 이익 중에 채무자가 갖는 어떤 권리는 이행 이전까지 갚을 날짜 이전까지 독촉도 안 받고
첫 번째 이익. 두 번째 이익이 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이익, 그죠? 뭐 원금 쓰는데 막 누가 와가지고 막 터치하고 막 그런데 돈 쓰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금 자기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두 가지 이익을 가지는 거죠, 채무자는, 그죠? 그게 이제 기한의 이익인데 지금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도 않아도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한, 그게 왜 늘어나냐고, 그죠?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빨리 갚아버렸잖아요, 그죠? 갚은 날짜 3월 1일 날 갚도록 돼 있었는데 1월 달에 갚아버린 거야. 그럼 뭐 그 기간을 또 줄여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건 오히려 이제 줄였다고 할 수 있지, 그죠? 틀렸고. 3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보다 채무자의 권리가 우선시된다. 이거 뭐 누가 우선이라는 얘기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봐봐요. 채권자나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채권자, 채무자 전부 다 이익 보장하는 거지. 뭐 누구한테 불리하게, 누구한테 편들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4번 계약상 원금, 이거 말 자체가 틀린 거지. 원인이고 나발이고, 그죠? 말 자체가 틀린 거지. 또 이거 2번도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원인이고 나발이고 하네, 그죠? 이유가 되기 이전부터 말 자체가 틀려버린 거지, 그죠? 4번 계약상 원금을 갚기로 정한 기한까지 채무자가 얻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사라진다고. 왜 사라져? 이거 뭐야, 이게? 왜 사라져? 기한이 왜 사라집니까? 이거 뭐 일찍 낸다 그래가지고 기한의 어떤 이익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걸 한다. 이거의 원인, 그러니까 기한보다 빨리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돈을 갚을 때 그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도 다 같이 한꺼번에 갚아라. 왜? 채권자의 이익 챙겨줘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이 답인 거고, 그거의 원인이 뭘까? 이자 챙겨줘야 되는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근데 뭐 무슨 뭐 채무자가 얻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사라진다? 틀렸죠, 그죠? 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은 그 갚을 날까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독촉도 안 받는 거, 그거잖아요. 그게 왜 사라지냐고. 그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지. 물론 갚아버리면 뭐 그런 어떤 이익도 사라지긴 하겠는데, 그건 결과적인 내용이겠죠, 그죠? 오히려 돈 갚은 이후의 결과지, 그죠? 이거랑 또 상관없는 내용이고, 그죠? 기억과도. 5번 원금을 갚음으로써 이행기 전까지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기.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원금을 갚음으로써 원금을 안 갚아도 이행기 이전까지는 독촉을 받지 않는 게 권리잖아요. 이익이 있는 거지. 그 이익을 받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원금을 갚으면 뭐 원금 상환 독촉은 당연히 안 받겠지. 원금을 갚았기 때문에. 원금 갚았는데 원금 갚아라 다시 또 독촉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죠? 말은 맞는데, 뭐 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일찍 갚는데 1월달에 갚아버리는데 1월달, 2월달 이자를 왜 주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저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쉬었다가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봅시다.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례 1. A는 예금 채권자의 도장, 신분증, 통장을 훔쳤다. 도둑놈이네요. 도둑놈이네요. 비밀번호도 어디가 알아냈지? 알아냈다. 그럼 바로 찾을 수 있겠네, 그죠? 그는 채무자인 은행, 그러니까 채무자죠. 그러니까 은행은 왜 채무자냐? 내 돈을, 그죠? 은행에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나한테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지, 그죠? 돈 달라 하면. 그래서 채무자입니다. 은행도. 은행을 속이고, 채무자인 은행을 속이고, 자신이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 이건 본인이 아니고 이제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네요. 생긴 게 다르니까 그렇겠지, 그죠? 이라고 주장하며, 왜냐면 신분증도 있고 도장도 있고 통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채권자가 그냥 뭐 대리인 시켜가지고 돈 찾아오라, 심부름 시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해서 예금 채권자의 통장에 있던 예금을 인출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도둑놈인데 이제 뭐 어떻게 뭐 알 수가 있나? 뭐 대리인의 어떤 통장, 뭐 어떤 채권자의 도장 뭐 다 가지고 있는데, 그죠? 신분증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만나보다 하고 돈을 줬겠죠. 2번 B. 보험 채권자와 닮았는데, 이번에 이제 보험이네요. 이게 보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들고 가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맡기면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해당하면 나한테 돈을 달라, 그죠?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뭐 보험금을 받을 어떤 기회가 되면 나한테 돈을 달라, 그거잖아요. 보험 채권자. 은행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험 채권자와 닮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보험회사, 보험회사도 채무자죠. 돈을 어떤 갚아야 되는, 나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 보험회사를 채무자인 보험회사를 속이고, 응? 닮아서 속였다. 아, 이건 이제 대놓고 사기꾼이네요, 그죠? 이건 도둑놈이고, 이건 사기꾼이네요, 그죠? 돈을 받아내었다. 돈을 받아냈네요. 보험회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거 잘못했네. 보험회사 직원이 잘못했네. 생김새만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거 잘못했구만. 본인이라도 신분증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사기꾼한테 넘어갔구만.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덤탱이 쓰겠네. 그죠? 봅시다. 1번. A는 예금 채권자가 아님에도 이건 뭐 대리인이니까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가 뭐냐? 징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징표는 뭐냐? 생김새, 신분증 이런 거 다 징표로 한다, 그죠?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 이게 외관이라 하는 겁니다. 외관, 생김새, 신분증, 그죠? 그래서 징표를 이용해서, 그죠? 신분증, 도장 이런 것들 다 이용해가지고 채권을 사실상 행사했다, 그죠? 채권을 행사한 거지. 얘가 뭡니까? 준점유자죠. 준점유자, 그죠? 행사했어, 그죠? 행사했다. 행사해가지고 받아갔네. 돈도 다 챙겨갔네, 그죠? 도둑놈이. 2번 A는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그죠? 자기 주장했지. 그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지. 대리인도 변제 대상입니다. 대리인도 변제 대상이에요. 3-2 있네.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이 사람을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금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도둑놈이 예금 채권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다 갖고 있어. 예금 채권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훔쳤어, 그죠? 다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 예금 인출하는 경우 이 사람이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준점유자도 마찬가지, 뭐 준점유자에도 줍니다. 그러니까 얻을 때 실제 채권자라고 믿고 그에게 믿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없어. 얘는 뭐 약간 보험회사 직원의 잘못이 있었죠. 신분증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1회 사례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은행에서는, 그죠? 이제 변제 채무가 소멸되는 거지. 돈 찾아간 겁니다. 이건 뭐 도둑 맞은 사람이 잘못이지 은행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준점유자에 대해서 변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변제, 돈을 갚았다. 은행에서 돈을 줬다. 은행에서 잘못 없어. 그죠? 여기에, 그죠?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틀렸죠, 그죠? 준점유자가 누굽니까? 대리인이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준점유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이것도 2번이 답이고, 3번. 보험회사 직원이 B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므로. 과실이 있었죠. 신분증 확인 안 했잖아요. 과실이 있었으므로 채무가 소멸되지 않겠군, 그죠? 일단은 실문 채권자라고 일단 믿었어요. 오케이. 믿었는 건 오케이, 놔두고. 안 믿었으면 신고했겠지, 그죠? 일단 믿었고, 보험회사 직원이, 그죠? 안 믿었으면 신고를 했겠지. 일단 믿고, 또 믿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네. 믿는 과정에서, 야, 신분증 한번 내봐봐,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안 했잖아, 그죠? 잘못인 거지. 채무가 소멸되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도둑놈 사기꾼은 돈 챙겨갖고 직원이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 채무가 소멸되지 않아가지고 그 보험 채권자한테는 다시 또 돈을 줘야 됩니다, 그죠? 보험 채권자가 다시 와가지고 나 돈 찾아가겠다 하면 돈 줘야 돼요, 그죠?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그러면 돈 잃어버리는데 어떡하냐? 그건 뭐 얘 잘못이지 뭐, 그죠? 보험회사 직원이 잘못한 거죠. 뭐 이 보험 채권자 잘못이 아닙니다, 그죠? 4번. 보험회사의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B. 보험회사의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을 받은 B, 도둑놈, 사기꾼놈, 요놈, 닮은 놈, 그죠? 닮아가지고 보험 채권자랑 닮아가지고 사기꾼놈, 요놈은 B는 보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죠. 준점유자죠. 그러니까 준점유자라는 게 뭐냐? 준점유자라는 거는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어떤 외관을 갖춘 자. 그러니까 뭐 채권자라고 우기거나 닮아가지고, 아니면 나가 대리인인데요라고 하거나, 그죠? 두 가지입니다. 준점유자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어떤 뭐 그 채권자가 아닌 어떤 대리인이라고 하는 경우와 두 번째 또 닮았어. 닮은 사람. 그죠? 닮은 사람. 내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닮은 사람, 그 다음에 채권자 대리인하고 주장하는 사람. 이 둘 다가 준점유자입니다. 준점유자. 그죠? 그걸 할 수 있군. 어쨌든 뭐 사기꾼이든 뭐든 간에 준점유자가 됩니다. 그죠? 그 준점유자라도 진짜, 인 어떤 뭐 아무 어떤 뭐 사기를 치고 도둑놈이 아닌 준점유자가 있을 수가 있고, 준점유자일 수 있고, 진짜 사기꾼이고 도둑놈인 준점유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일단은 다 뭉뚱그려서 준점유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인데요, 돈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준점유자라고 보는 겁니다. 4번. 5번. A가 훔친 신분증과 B의 생김새. A가 훔친 신분증, 그다음 B의 생김새. 이거는 생김새와 신분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징표고 외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A와 B가 채권을 행사할 만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외관에 해당한다. 그죠? 외관. 외관이라는 정의가 그거죠. 뭐 징표, 생김새, 신분증을 말하는 거다. 맞고, 그죠? 답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거기 뭐 내용 일치로 풀려버립니다. 그죠? 또 8번, 이거 4번 봅시다. 위권을 바탕으로 보호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 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채무자 B. 얘가 돈 빌려준 사람이고, 얘가 이제 갚아야 될 사람이에요. 갚아줘야 돼. 채무자. 그죠? B가 채무 중 일부를 먼저 갚으려고 한다. 이거 많이도 빌렸네. 이거 뭐야? 이거 채무 1, 2, 3, 4. 그죠? 4번 빌렸어요. 그죠? 1,000만원씩 4,000만원 빌렸네? 그죠? 그러니까 일부를 먼저 갚으려고 한다. 두 사람이 변제를, 충당할 의무를 지정하지 않아서, 약속한 게 없어. 뭐 1번 먼저 갚아라, 3번 먼저 갚아라, 이런 거 지정한 적이 없어서, 법률 규정에 따라 뭐 충당할 채무가 결정되었다. 법률 규정으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그죠?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변제에 드는 총 비용이 100만 원. 총 비용이 100만 원. 그러니까 뭐 원금과 이자 이런 거 제외하고 총 비용. 그러니까 뭐 차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그런 거죠. 하루 일 못 해가지고 까먹는 돈이라든지 뭐 다 해가지고 어쨌든 비용이 100만 원이래. 근데 변제 과정에서 A의 행위로 인해서 변제 비용이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A가 뭡니까? 돈 받아야 될 사람이, 얘가 뭘 행위를 했어. 예를 들어 뭐 행위가 뭐겠습니까? 뭐 제주도로 이사를 간 거야. 그죠?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변제 비용이 200만 원으로 증가했어. 뭐 비행기 값은 100만 원까지 안 하는데. 하여튼 뭐 택시 타고 저거 뭐 왕복 비용에 뭐 저거 하면 뭐 100만 원 뭐 까먹는다고 예상을 합시다. 그죠? 예를 뭐 제주도는 좀 그런가? 아니면 저 어디 뭐다 중국? 아니 일본? 중국 가자. 중국죠. 중국이라 쳤을 때 중국으로 이사를 가버렸네. 그러면 A가 이사 가는 그 행위 때문에 지금 중국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증가했답니다.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그죠?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지. B가 A에게 지급해야 될 총 이자는 1,000만 원. 뭐 이자가 1,000만 원이나 되나? 무슨 원금만 하네, 이자가. 하여튼 1번, 2번, 3번, 4번 총 이자라는 거지. 다 합해가지고 총 이자가 4,000만 원이에요. 총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원금이 4,000만 원이고. 이거 뭐 이렇게 비싸나? 사채인가? 그죠? 어쨌든 이렇게 비싸네요. 그죠? B가 A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B가 A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내용, 갚아야 될 돈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채무 1, 이게 이제 도래함 지났네. 도래함, 그죠?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얘기고, 채무 2, 1년 남으면 1년 남으면 2년 남았다. 1,000만 원. 대출금리가 여기 이렇게 싸게 줬지? 3%. 5%, 3%, 5%네요. 그죠? 어떤 채무에 먼저 돈을 충당할 것인지, 일단은 뭐 좀 돈이 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뭐 갚으려고 그러는데, 뭘부터 갚아야 될까? 그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어떤 합의가 없었다. 뭘부터 갚자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고, 비용 부담에 대한 다른 의사 표시도 없었고, 뭐 비용 부담에 대해서 내가 좀, 그건 내가 중국까지 오면 내가 좀 돈 좀 싸게 해줄게. 차비는 내가 좀 줄게. 뭐 이런 얘기도 없었다. 그죠? 없었고, 변제를 위해서 드는 총 비용이 100만 원이었는데, 비용은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랬죠? 변제하는 채무의 개수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 개수에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200만 원이래요. 갔다 왔다 뭐 하는 거, 그죠? 뭐 이런 상황이다. 이제 1번부터 봅시다. 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총 비용이 지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었네. 얘가 이사 가는 바람에, 그죠? 비용이 A와 B가 각각 100만 원씩 부담해야 되겠다.
자, 일단은 총 비용은 100만 원은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 총 비용은 누구한테 누가 갚아야 되느냐? 얘네. 특별한 어떤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시에 총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죠? 채무자가 부담한다. 특별한 어떤 의사 표시가 없을 때 비용은 채무자가 먼저 부담합니다, 그죠? 채무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죠? 채무자가 일단 뭐 100만 원이 드는 거였는데 갑자기 200만 원으로 뛰었어. 일단 뭐 증가액. 그럼 증가액은 또 어떻게 되느냐? 다음 있죠. 주소 이전 등 주소 이전 중국으로 갔다든지 뭐 제주도로 갔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이사를 옮겼어. 이사를 했어. 그러면 채권자의 행위로 인해서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 그러니까 기존에 드는 어떤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 이사 가는 바람에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 얘 집에 찾아가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서 증가한 비용 100만 원이 증가했네. 그거는 증가액은 A가 낸다. 그죠? A 어떤 뭐 채권자가 내고, 기존에 들었던 100만 원은 그냥 뭐 B가 내고 100만 원씩 부담한다. 맞죠? 그죠? 이거 100만 원 증가액, 기존의 어떤 비용은 어떤 뭐 채무자 B. 채무자가 1000만 원으로 채무 중 일부를 먼저 갚으려 한다. 1000만 원 어떤 갚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모두 갚겠다? 자, 이자가 먼저냐, 총 비용이 먼저냐, 그 원금이 먼저냐, 그죠? 그 순서가 있었죠, 이게. 총 비용이 먼저, 그 다음에 총 이자, 원금, 이 순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총 비용, 제일 먼저 갚아야 될 게 총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이자, 그 다음에 원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채무 중인 일부를 먼저 갚으려 한다면 이자를 먼저 갚는 게 아니라 총 비용부터 먼저 갚아야지. 비용 100만 원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100만 원은 뭐 얘가 뭐 채권자가 내고, 지가 이사 갔기 때문에, 걔가 이사 간 거잖아요, 그죠? 지가 이사 갔기 때문에 걔가 알아서 내고, 그 다음에 뭐 900만 원으로 뭐 이자 갚고, 그 다음에 이자 갚으면 끝이네. 총 이자가 지금 9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이 갚아버렸잖아요, 그죠? 총 이자가 100만 원밖에 안 남겠네.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총 비용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자 채우고, 그 다음에 원금, 이렇게 간다. 이자 갚는 정도밖에 안 되네, 1000만 원으로는.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빌린 거야? 그죠? 3번. 채무 4개 중에 하나만 갚을 수 있다면, A, 채무 1이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 4개 중에 하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채무 1에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1번부터 변제해야겠다. 그죠? 이 1, 2, 3, 4 다른 거 다 빼고 뭐 비용, 이자 뭐 다 갚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걸로, 그죠? 요걸로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1, 2, 3, 4 중에 어떤 걸 먼저 갚을까? 요때는 이제 도래한 거,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이거는 뭐로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그죠? 법률 규정 첫 번째, 도래한 채무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그죠? 도래하지 않은 것보다는 도래한 거에 먼저 충당한다 그랬으니까 도래한 거 1번 먼저 충당한다, 그죠? 맞고, 이건 단순 내용 일치죠.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추론도 아닙니다, 그죠? 4번, 4번 맞죠? 채무 2와 3 중에 골라라라고 한다면. 지금 이행기가 똑같네. 돈도 똑같고 원금도 똑같고, 대출금리가 이게 또 2번이 더 비싸구나, 그죠? 2와 3 중 하나 갚을 수 있다면 변제할 때 채무자가 얻는 이익, 그러니까 채무자가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될까? 채무자가 최대한 주판을 두드려 가지고 이익 되는 걸로 고르겠지. 그러면은 먼저 갚는 거는 대출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겠죠, 그죠? 응? 이자 높은 것부터 갚아버려야 되겠지. 그죠? 이가 더 이제 더 크므로, 그죠? 이를 갚아버리는 게 이익이 더 크지, 그죠? 2번부터 먼저 변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상식적으로 그렇고 2번 조항이었습니다, 그죠?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채무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그죠? 대출 금리가 높은 채무부터 먼저 갚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니까 뭐 결국 뭐,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채무를 먼저 갚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맞죠, 그죠? 2번부터 먼저 까야 된다.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5%짜리 먼저, 3%냐 5%짜리냐 5%짜리 먼저 갚아버려야지. 그래야지 이익이지, 그죠?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이게 이득이잖아요, 그죠? 5번, 채무 2와 채무 4 중 하나만 갚을 수 있다면,
2와 4를 중에서 하나 골라라고 하면 이건 1년 남았고 2년 남았네. 금리 똑같고 원금 똑같고 1년 남았고 2년 남았네. 그 얘가 저 빠르잖아요. 이거 2번이. 그죠? 채무사가 이행기가 도래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남았으므로 2번부터 먼저 갚는다. 2와 4 뭐 중에 골라라고 하면 이걸 먼저 갚는다는 거죠. 왜? 이행기가 짧으니까. 얼마 안 남았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2년이 남았네. 여유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2번부터 먼저 연장한다. 맞죠? 그죠?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다 이제 이 같은 상황에서 채무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 채무의 어떤 변제가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 채무 두 개가 모두 갚을 날이 지났다면 갚아야 할 날이 더 오래 된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났으면 도래된 걸 갚고 안 지났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시간이 빠른 것부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니까 먼저 갚는다. 그죠? 그냥 뭐 이거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계산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냥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죠. 그죠? 또 봅시다. 5번을 보게 되면 문맥상 더 오이네요. A의 의미. A가 어딨나? A가 이게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아, 있구나. 이익을 얻는다. 그죠? 이익을 얻는다. 이익에 대한 얘기였다. 이익. 그러면은 이익과 관련된 범위, 그죠? 어떤 카테고리를 같이 보는 거지. 발언권, 이익과 상당히 비슷하죠. 일단 놔두고 방을 얻었다. 방 얻은 거랑 완전히 다른 거지. 이익이랑, 그죠? 이익이랑 방이랑 완전히 다른 거고, 빚을 얻었다. 빚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병을 얻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사위를 얻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는 발언권을 얻었다. 이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발언권과 이익, 뭔가 좀 카테고리가 이제 거의 좀 가장 유사하죠, 그죠? 뭐 방이라든지, 그죠? 월세방이라든지, 뭐 빚이라든지, 병, 사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1번 아직 받고, 하여튼 또 좀 운 좋게 좀 그나마 좀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받고 좀 앞으로 좀 쉬운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죠?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 8강이었습니다.